안녕하세요. 물리 수업하고 있는 강사 곽정혁입니다. 바로 옆 강의실에서 수업하다가 설명회 시간 돼가지고 잠깐 애들 테스트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현재 뭐 여러 학원 나오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세 군데서만 물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는 원래 세정이랑 뭐 미탐, 다원 여러 곳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SNT란 세정에서만 진행하다가 이제 1학기 지나고 나면 2학기 때는 SNT에서만 단대보건 물리를 진행할 거고요. 역학과 에너지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물리는 역학과 에너지인 거고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입니다. 좀 다릅니다. 물리 화학 다르다. 이건 제 수업한 뭐 컬인데 시간이 많으면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잠깐 빨리 나왔기 때문에 넘어와서 뭐 통합과학이나 2학년 물리 실제 내신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옆에 좀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넘어가고 컬이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물리는 역학과 에너지인 거고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물리 화학이 이제 진로 과목이죠. 진로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특징은 1학기 때 했던 물화생지는 기존의 원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상태평가였고 이제 1년간 상태평가를 보던 걸 1학기 때 집중유서로 끝냈던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배울 과목이 이제 물투 과목, 예전에 이제 투 과목인데 원래 이게 절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능 보는 아이들은 사실상 이 과목을 등한시했었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간 친구들 정도만 내신 때 공부를 해서 봤던 과목인데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옆에 이제 한대부고가 추석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2학년은 내신 개입을 했어요. 근데 그 한대부고는 전자기항자가 2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대부고는 내년 3학년 1학기 때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이번 2학기 때 전자기항자도 마찬가지 한대부고 열심히 수업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남아있겠죠? 내년 3학년 1학기 때 고대해라니 단대부 수업할 때 녹여낼 겁니다. 반대로 얘네한테는 요거를 이제 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로 과목이 벌써 이제 시작이 드디어 된 거죠. 전국 최초고 한 번도 이런 커리는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SNT에서는 지금 역학과 에너지 수업이 없지만 세정에서 역학과 에너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단원 자체가 좀 많이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과목수를 좀 더 드릴 거고 그래서 다른 점은 기존에는 절대평가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저는 단대보고 단독반으로 내신 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학기 때도 전 단독반을 운영했습니다. 학교별로만 했어요. 왜냐면 학교마다 이게 옛날에 원과목일 때는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학교 시험이 좀 쉬워도 연합반에서 어려운 걸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수능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능 과목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은 어렵지가 않은데 어려운 문제를 연합반에서 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거 이렇게 연합반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유가 일단 고인물들 있죠. 대치동 고인물들을 만족시키려면 계속 어려운 걸 풀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막 희문고나 중동고나 이런 학교는 물리면서 또 많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애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올해 1학기 때 단대보고 물리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교재 3번만 돌렸어도 92점 이상은 나올 만한 그런 되게 쉬운 시험지인데 의외로 또 그게 점수가 100점이 안 나는 친구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1컷이 상당히 높은 학교에 속해요. 어떤 학교들은 개정물리 1컷이 뭐 70점대 이런 학교도 있는데 단대는 높았기 때문에 약간 통합각처럼 이렇게 100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1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정된 이제 역학과 에너지 이제 소단원 챕터들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어떤 물화생지 과목이든 다 단원이 3개예요. 무조건 단원이 3개입니다. 대단원이 3개입니다. 이렇게 대단이 3개예요. 그래서 앞쪽이 그냥 전통적인 역학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전 역학 부분.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물투에 있었던 고전 역학 부분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다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물레에 있었던 연력학 1, 2법칙이 물투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여기에 메인으로 포진돼서 아예 대단원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물투 연력학과 내용이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상대성은 10년 전에 전정커리 때 이미 물투로 올라온 상태로 그러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좀 특이한 게 이게 지금 역학과 에너지니까 탄성파 개념이 역학에 다룹니다. 탄성파.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전자기항자에서 다루고, 그러니까 빛 이런 거는 전자기항자에서 배우고, 탄성파, 물질파, 지진파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 파트에 배우는데 단진동이 남아 있고,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단진동이 있는데 어떤 책은 단진자도 배우고요. 어떤 책은 단진자가 없어요. 이 교과서마다 다르고 문제 다르서 학교에 살지 안 할지 특이사항이 되겠고 도플러, 음파 마찬가지 뒷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2학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발표가 좀 나야 되는데 한대부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시험 안 본다 그랬습니다.
기말고사는 수행 평가로 대체한대요. 학생 참여 수업으로 학생이 나와서 수업을 한답니다. 네, 단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수업을 한다 생각하면 시험 범위를 끝까지 나갈지도 봐야 돼요. 다 봐야 되지도. 어쨌건 예상되는 확정되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죠. 근데 사실상 이 연력학에서 가장 역학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물투법칙 그래서 뭐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그다음에 케플러, 등소원 운동, 뭐 만류인력 법칙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 한 4주 정도 수업을 해야 일단원이 커버가 될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연력학 중간까지 시험 본다 그러면 이제 5회차, 6회차 때 다뤄야 될 그렇게 커리가 진행될 거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뭐 1단원만 시험 보겠다 그러면 여기를 또 세분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첫 해기 때문에 예상되는 진도가 그런 부분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 앞에 있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할 것도 살짝만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전자기강좌입니다. 내용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소챕터가 많은 거야. 소챕터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다 낯설어요. 전부 다 낯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번 겨울방학 때 요번 겨울방학 때 전자기양자를 한 5회 특강짜리 정도 한정만 들어놓고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건 무난할 것 같고요. 전자기양자 여기 어렵습니다. 여기 전류에 대한 자기장, 이 자기장의 로렌츠인 부분 여기가 어렵고 전자교도랑 그다음에 RLC 회로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데 구물투에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빠졌습니다.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구물투에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좀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청에서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너무 학습 부담이 커질까봐 너무 어려운 부분은 좀 뺀 거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약간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특징이 좀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교재 표인데 뭐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돌아와서 지금 몇 년 만에 진행되는 역학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교재로 한 권으로 묶어 나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매주 워크북 형태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쯤 되면 그때는 통권 한 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전까지 워크북 형태로 좀 진행할 것 같고요. 손해설지 뭐 대부분 물리 선생님 다 진행하시는 건데 우리 아이들 교재에 있는 뒤에 있는 줄글 긴 거 잘 못 읽어요. 왜냐면 이제 그 줄글 해설을 읽을 정도 되면은 정말 잘 몰라서 그 해설 봐야 되는데 줄글 해설을 쓴 사람도 이과생이고 학생도 이과생이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쓴 사람이 선생님일 텐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태블릿으로 다 풉니다. 다 풀어서 이걸 PDF로 제 어플에다 업로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니는 모르면 니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것만 딱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빠르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빨리 올려달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나름 또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얼굴에 뭘 칠하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다크서클이 좀 안 가렸죠. 밤마다 이거 만드느라 다크서클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부터 제가 이거 어플을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QR코드 찍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앞에 화면 보면 이번 주에 뭘 나가고 있다, 몇 주 차다, 수업 시간 언제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과제 수행은 어떻게 됐냐, A였냐, B였냐, 그 다음에 테스트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었냐, 반응 몇 평이 몇 점인데 최고점 몇 점이었다, 그죠? 그런 거, 그다음 공지사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클리닉적인 이제 클릭 채널 눌러보면 이 대치동에 학원이 많잖아요. 같은 학원도 관이 많죠. 심지어 여기 SNT 여기는 14관이라던데. 그럼 1에서 13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클리닉 강의실이 어딜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눌러보시면 링크가 떠요. 링크를 눌러보면 그 학원에 몇 층에 몇 강의실이 클리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영상 버튼 눌러보면은 이제 복습 영상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결석한 경우에는 이걸로 영상 보강을 대체하는데 이 학생이 몇 날 몇 시 몇 시에 영상 보강이 완료됐는지 몇 배속으로 봤는지 잘 봤는지도 다 체크가 돼요.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 자료실에는 모든 PDF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수업 자료, 소원 해설지, 답 해설지, 제시험지 모든 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딱 펼쳐보시면은 부모님들 딱 펼쳐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전체 수강 학생 중에 상위 몇 프로인지가 바로 떠요. 근데 이건 수강 학생이 좀 많았을 때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한대보건 제가 한 160명 있으니까 160명 중에 10등이다. 그러면 이제 뭐 상위 6% 이렇게 되니까 의미가 있는데 단대보건은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한 10명 중에 이제 9등 하면 하위 90%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건 최고점 같은 게 다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성적 추이가 보여요. 그래서 어느 챕터에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나빠졌는지 그것도 체크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버전은 여기를 눌러보면 오답풀이가 보여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을 텐데, 요거는 이제 영상, 실제로 보이는 영상을 제가 본 거고, 그다음에 매주 숙제가 여기 공지가 나가고요. 그다음 요거 눌러보면 어느 클리닉 왔는 위치가 강의실인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개설된 클리닉 쫙 볼 수 있고, 클리닉은 부모님 계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한테도 보여요. 우리 아이가 몇 점이었고 과제수행 어쨌고 146명 중에 우리 아이가 뭐 상위 2등급권에 들었다. 요 그룹에 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일단 테스트를 보고 나면 오답률도 바로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잘 보면 지금 오답률 3%인 거니까 146명이 시험 봤는데 오답률 3%인 거니까 146명 중에 4명 틀린 거죠. 그럼 요 4명은 어때요? 반성해야겠죠. 아무도 안 틀린 게 틀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가 다 되고 맨 밑에 동형 문제 풀기 풀어보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문제가 2번이야. 2번과 비슷한 문제를 제가 업로드해놔요. 그래서 풀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어플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알았는데 물리랑 화학이 같은 요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원래 1학기 때도 수요일날 물리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SNT에서. 근데 화학 수업도 수요일날 생겼더라고요. 겹쳐버렸는데 원래 이런지 별로 그렇지 않은데 흔치 않은데 아무튼 저는 수요일날 수업을 원래 하고 있었다. 여기 내용은 저희 원장님이 써주신 건데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매주 꼬박꼬박 테스트는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테스트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나 이런 건 전부 다 결과는 꽉 차서 어플로 갈 거고 클리닉은 제가 일부러 이제 주중을 선호한 이유가 한 5시나 4시 반에는 적어도 제가 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좀 일찍 오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9시에 끝나지만 연장 수업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재시험 보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10시까지 수업을 할 거고 전 무조건 10시에는 수업을 끝내니까 그 이후에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7+1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목요일이 시험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번째 7번째 수업을 못해서 제가 이제 6+1로 잡았지만 아마 시험 범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범위가 더 많다 그러면 그냥 아예 수업을 뭐 5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6번 정도로만 진행할 거고 네, 당연히 클리닉은 제가 또 진심인 면이 있고 주말에도 조교 클리닉은 열려 있습니다. 제 그 조교들이 좀 유명하거든요. 그 제가 조교를 인성 보고 뽑아요. 담배를 안 피고 그 다음에 인성이 좋아야 돼요. 전부 다 제자 출신이고 착실하고 그다음에 머리는 중간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스카이 간 친구들만 뽑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좋은데 좋은 학교 간 거는 조교의 그 자격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똑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러 온 친구들은 그렇게 잘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잘한 애가 대답을 하면 대답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이 끝난 거죠. 본인 잘하니까. 근데 이제 제 조교들은 저도 이거 옛날에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해서 풀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교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요 정도 되겠습니다. 여름에 좀 지금 역학과 에너지를 듣고 계셨으면은 아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 봐야 합니다. 시험을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그 단대국어를 수업하신 다른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좀 많이 그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이 점점 저한테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따스하게 좀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성적 잘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